이거 보니까 차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나름 신형 같은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엔진 소리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만 킬로 탔죠? 지금 이제 17년식 G바디 G30 520D 16만 킬로 정도 탔어요. 16만이요? 네. 키로수가 좀 있네요. 그렇죠. 뭐 때문에 들어온 거죠? 저희가 타보니까 정말 말 타는 듯한, 그리고 악셀 밟으면 똑똑똑똑똑 하면서 나가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랜스퍼 케이스의 클러치의 슬립이 좀 많아지면 동력이 전달됐다가 끊어졌다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거 증상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그 와중에 엔진룸을 들여다봤더니 엔진룸에서 빨간 꽃이 폈어요. 우와, 제가 빨간 꽃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전에 영상 중에 N47 엔진 얘기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 엔진은 B47입니다. B47 중에서도 저압 EGR이 추가된 B47의 개량형이에요. 우리 N47 영상에서 댐버 플립 크랙한 거 봤죠? 온도의 변화나 이런 거에 맞아요. 되게 고무 종류가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같은 댐버 플립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프론트에 등속 조인트라는 부품이에요. 외측 보트에서 조금 브리스가 고무가 찢어져가지고 많이 튄 흔적들 있죠? 엔진에선 빨간 꽃, 하체에선 검은 꽃. 왜 오래됨에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부트만 가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파츠 클리너를 뿌려도 지금 안 날아가요. 눌러붙었나 봐요 지금. 아예 베어버린 거. 네. 벨트가 나쁘진 않지만 이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 혹은 문제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녹가루랑 유분기에 의해서 먼지랑 같이 엉겨 붙은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베어링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이제 주범인 댐퍼 플립을 탈거를 해봤는데요. 지금 녹가루 어마무시 나오죠.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서 나오냐면 벨트가 걸리는 이 부분과 베어링 사이의 틈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댐퍼 플리라는 말은 댐핑을 하기 위해서 있는 플리예요.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충격 흡수를 어느 정도 해야 엔진의 진동도 많이 사라지고 이 운행 질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요. 지금 따로 노는 거 보시죠. 이 안에는 고무로 지탱이 돼 있어요. 고무로 지탱이 돼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내부에서 찢어지고 파손돼서 분리가 되면 서로가 막 부딪힙니다. 소리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새 겁니다. 이제 BMW 정품이고요. 소리가 다르죠? 다르네요. 이게 굉장히 둔탁하죠? 쇠가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가 지속적으로 벨트가 돌아가면서 계속 분대요. 얘가 탕탕탕탕탕 이렇게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니 이번에 나온 신형들도 보면 댐버 플리가 빨리 녹슬어서 이런 식으로 꽃을 피우는 애들도 많아요. 혹은 소리를 낸다든지. 이 상태로 계속 탄다면은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부 고무 상태는 못 보는데 얘와 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점검을 항상 잘 받으시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고장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큰 비용과 문제가 초래가 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 특히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사이. 네. 그때가 딱 적정한. 맞아요. 근데 이미 사방으로 피어난 네. 그 녹가루들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나요?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오일이 묻은 거는 약품을 닦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녹이 발생된 것들은 안착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칫솔질해서 닦아야 되는데, 차상에서 이 모든 피어난 거를 다 닦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 이게 또 고무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센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또 엔진을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닷해서 칫솔질하기도 좀 여건도 안 되고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됐었던 등속 조인트를 다 탈거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조석, 이게 운전석. 사라가 큰 모양들이 다 내측 베어링이라고 해요. 너클 쪽에 붙는 게 외측 베어링이라고 해요. 내측이 손상이 됐을 땐 내측 베어링에 뭐 백래시라든지 많은 유격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속 시에 떨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외측 베어링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핸들 조향각을 넣어서 서낼 시 특정 소음이 탁탁탁탁 나는 경우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진동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럼과 동시에 이런 부트가 잘 찢어지죠. 만약에 차가 선회한다면 이게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실제 이런 형상일 거예요.
아, 꺾여버리는. 예. 유턴할 때 보면 이렇게까지 꺾여요. 아,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터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언젠가는. 그래서 내측 베어링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신품을 교체하시는 게 먼저 답이고, 외측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땜빵 해갖고 용접해서 이렇게 살 올린 다음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볼들이 있죠. 8개 볼들이 서로가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힘을 받으면서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분해를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가 이제 외측 베어링의 부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내측 베어링이에요. 이제 외측 베어링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손상이 많이 가냐면 볼이 이렇게 얹혀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백래시라든지 유격이 많아지면 제일 많이 상하는 데가 큐대로 찍어 놓은 것만 여기가 이게 파먹어요. 여기 보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게 뭐가 묻은 게 아니잖아요. 예, 파인 거예요. 이 볼로 인해서. 볼은 괜찮아요? 볼은 항상 회전을 하는 애라 육안으로 어디가 파있거나 이런 거는 크게 안 보일 거예요. 볼 사이즈를 한 단계 더 키워가지고 장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실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완벽한 정비가 아닌 거죠. 이제 내측 베어링이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가속을 할 때 차가 굉장히 심하게 떱니다. 실제로 이 내부를 보면 많이 긁혀 있죠. 저 희끄머하게 이렇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파먹힌 거예요. 조인트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같이 연계로 부하를 받는 그런 부품이 있나요? 디퍼런셜 쪽에 리테이너 같은 게 빨리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체가 돌면서 내측 베어링이 죽었다, 박살났다 이러면 회전 관성에 의해서 리테이너가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등속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브리스가 나오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극적으로 얘가 하나가 나왔어요. 내측 베어링에 손상이 있는 건데, 베어링 작살난 거 보세요? 이거는 사단이 나서 왔네요, 그냥. 네. 이게 지금 보면 외부적으로도 브리스가 많이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내측 베어링의 손상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보면 돼요. 작업한 것처럼 조인트를 빼서 봐야 되겠지만 베어링 같은 게 다 작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객님 그래도 오일류들은 교체를 잘 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와. 이게 일단 오일 색깔도 그렇고 색깔들도 너무 많이 보이네요. 네, 은하수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모든 고장의 예방은 오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오일만 봐도 정상적인 구동을 하기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이건 거의 떼꾸정물. 일전에 우리가 영상 사장님이 남기셨던 거 있죠? 이쪽 배너에 보시면 저희가 태그를 걸어놨는데, 그런 사례들은 파손돼서 고장 수리를 하는 거지, 오일만 잘 교체를 하셨었더라면 그런 고장들은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일 꼭 잘 교체하세요. 우와, 이건 무슨 자석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작은 자석의 한 개를 다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그렇죠. 붙어 있을 대로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금만 더 크게 해줬다면은, 아니면은 좀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벤츠 같은 경우에 오일팬에 자석을 2개를 임의로 붙여놔요. 국산 차들은 드레인보트 자체가 자석이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디퍼런셜 같은 경우 내부에 자석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일 뺄 때 외벽에 색깔들이 다 붙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도 이 벽 쪽에 다 붙어 있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석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수리 잘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잠깐 나오면서 타봤는데 깔끔합니다. 매우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 수리하면서 느꼈는데 TC라는 부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품이에요. 국산 차들도 후륜 기반의 4륜 구동들 보면 트랜스퍼 케이스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국산 차들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진 않았거든요. 유독 BM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 매뉴얼이 잘못됐겠죠. 오일을 무교환이라고 안내를 해드린 것 자체가 차주님들의 인식 자체가 그게 뭐지? 이러셔요. 디퍼런셜 오일까지는 다 아시는데 TC 오일은 모르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늦게라도 보신 분들은 안 늦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근처 카센터 가시더라도 TC 오일을 교체하시면은 굉장히 예방도 되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조인트도 이제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할 때 이 정도의 선회를 하면서 돌면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랬어요. 실제 그런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찍 오시는 분들은 브리스가 좀 삐져나왔더라도 항상 말씀드리고 부트라도 먼저 교체를 권해드려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G30, 520D 각종 수리들 마무리됐고요. 나중에 B47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유익한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